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민무입니다. 오늘은 2점짜리든 3점짜리든 상관없이 순서 문제, 감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잡고 푸는지, 그리고 순서 문제는 요즘 출제자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은 지시어를 사용한 근거 잡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설마 아직까지 this, that 이것만 근거로 잡고 있나요? 제발 아니에요, 아니야. 이 방법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순서 풀 때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예시를 봤을 때 BAC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this, that을 보면서 진짜 this, that만 봅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쉬운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this, that 뒤에 있는 문장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은 어떤 글이든 정보 전달에 대한 글이고 그 정보 전달이 출제자의 의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지시대명사를 거기서 왜 썼고 이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글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출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방법이 사실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 앞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옳지 않다고 했고 그 뒤에 앞에 보기에 나온 문장이 왜 아닌지를 말해주죠. 여기서 그 방법 때문에 B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보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B가 온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건 미드만 주구장창 보지 말고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가져라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출제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또 A를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건 결국 혼자 공부한다는 소리일 거고 그걸 갖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거고 또 마지막 그 찬스들은 A에 대한 내용일 거고 그걸 통해 결국 회화를 늘린다는 내용, 그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출제자분들은. 요즘 수능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시대명사 물론 중요하지만 지시대명사를 통해 그 다음 문장이 왜 나오는지, 이 지시대명사를 통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잡고 풀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공식이 요즘은 존재해요. 이 공식들 여러분들 여러 번 접하다 보면은 어떤 순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 푸는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예요. 우리는 수능장에 가서 지시대명사 이거 올 것 같은데? 라는 추론식으로 순서를 풀거나 지시대명사에만 진짜 너무 의존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요. 자, 실제에서 한번 볼까요? Let's go! 자, 36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지시대명사가 왜 나왔고 그 지시대명사에 대한 내용이 앞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글의 흐름이 그것을 따라가는가, 이거 판단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The fossil record, 그 화석 기록은 제공한대요. 증거를, 뭐에 대한 증거를? 진화에 대한 증거를. The story, the fossil tell, 화석이 말하는 그 스토리는 is one of the change, one of change, 변화의 하나래요. 그렇겠죠? 화석이 크리에이터들은 존재했대요. 과거에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는 are found, 찾아진대요. 많은 화석에서. 근데 어떤 화석? 보여주는 변화를. 근데 어떤 변화? 특정한 features를, 그러니까 뭔가 모습들을 over the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from a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흔한 조상에게서도 보여준다는 거지. As in the case of the horse, 말의 경우처럼.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그쵸?다가 뭔가 화석 기록에 대해서 화석 기록이 무언가를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 그것만 한번 잡고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the fossil record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한대요. 앞에 있던 이런 내용들이 예측인가요? 그리고 그 예측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멀티셀, 그러니까 많은 다세포, 많은 세포의 오르가니즘은 찾아진대요. 층에서. 근데 어떤 층에서? 지구의 million of years 층에서 찾아진대요. 뭐한 후에? 첫 번째 출현하는 후에 그 단세포 오르가니즘이. 이러한 예측의 내용은 절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내용들, 지지대명사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맞는지에 대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C. Apart from demonstrating. A는 잘 안 나오니까 순서에서 B, C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진화가 발생했다는 demonstrating의 apart from 후에 뭔지 모르겠지만 apart from 어려워. 넘어가요.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사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B가 첫 번째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C가 첫 번째 온다는 걸 알죠. 왜 이렇게 풀어도 돼요? 2점짜리니까. 우리 수능 때는 문제 풀고 정답을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이런 스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fossil records, 그 화석 기록은 또한 제공한대요. 테스트를. 근데 어떤 테스트? 예측에 대한, 우리 B에서 예측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었죠. 그러면 그것만 잠깐 생각하면 돼. 예측 내왔다. 그럼 이 예측이 B에 대한 예측인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근데 어떤 예측? 만들어지는 진화 이론이 만들어지는 그 예측에 대한 테스트도 제공한다는 거죠. 화석 기록이. 예를 들어서 the theory, 그 이론이 예측한다. 뭐라고? 단세포가 진화했다고. 뭐 전에? 여러 가지 셀이 있는 오르가니즘 전에 다세포가 먼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됐다는 거죠. 자, 그 화석 기록은 제공한대요. 이 예측을. 그럼 앞에 있는 C에 대한 이 예측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지 파악하면 된다 이거예요. 멀티셀 오르가니즘은 찾아진대요. 어디서? 층에서. 근데 어떤 층? 밀리언 오브 이어스에, 지구의 밀리언 오브 이어스의 층에서 뭐한 후에 단세포 생물이 첫 번째 출현한 후에, 단세포 생물이 첫 번째 출현한 후에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했다. 똑같은 내용이죠, C랑. 그러면은 B는 올 수 있겠네요. Note that, 알아라. 명령문, 동사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명령문인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명령문이 나왔을 때 항상 뭐뭐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Note that, 그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라. 근데 어떤 가능성? 반대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반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럼 반대라는 건 뭐예요? 다세포 생물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단세포 생물이 나왔다는 그러한 가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만약 다세포 생물이 게다가 발견되었으면은 indeed 발견되었으면은 to have evolved 진화되었다고. 뭐 전에? 단세포 생물 전에. 더 볼 필요 있나요? CBA죠 다. 그래도 여러분들 더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볼게요. 자, 왜 CBA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그 가정, 근데 어떤 가정이었어요? 그 반대 어떤 반대였어요? 단세포 생물보다 다세포 생물이 먼저 나왔을 경우. 그럼 그 경우가 A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그 이론은 would be reject, 거절될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떤 이론이 거절됐다는 거야?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보다 늦게 출현했다라는 그 이론이 거절되는 거죠. 왜? 단세포 생물보다 다세포 생물이 먼저 나왔다는 그게 발견되었다니까. 이해됐죠? good scientific theory, 그 좋은 과학적 이론은 항상 허락한대요. 가능성을, 반대에 대한. 그리고 팩트, 그 팩트는 근데 어떤 팩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팩트는 그러한 케이스를 수많은 이그제미네이션, 실험을 통해 그 화석 기록에서 그런 거는 강화시킨다는 거지. 그 진화 이론을. 됐어요? 사실 뒤에 내용은 진짜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C랑 B까지만 읽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2점짜리니까. 여러분들 2점짜리 정말 빨리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지대명사만 본 게 아니라 지지대명사 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거 한번 파악했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는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가볼까요? 2점짜리는 정말 쉽게 풀렸죠. 3점짜리는 어려울 거예요. 가봅시다. In economics, 경제에서 있다는 거지. 원리가. 근데 어떤 원리가? Sunk cost fallacy라고 불려지는 원리가 있대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그냥 SCF라고 해도 돼요. 그 아이디어는 is that, 대절이야라는 건데, 너가 투자할 때, 그리고 너가 오너십을 가질 때, 뭔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너는 오버밸류,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내가 뭔가 가지거나 투자할 때. 그쵸? 이러한 것은, 자, 이러한 거겠죠? 이끈대요. 사람을 계속하게, 길에 있게, 그리고 추구하도록. 근데 어떤 추구나 어떤 길? Should clearly be abundant, 반드시 벌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길과 추구에 있도록 만든대요. 오버밸류 하니까. 그쵸? 나는 이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올 수 있어요. 이 뒤에 내용들이 올 수 있어요. 자, C도 한번 볼까요? 사실 너는 can leverage, 이용하다라고 나오네요. 이용할 수 있대요. 이러한 인간 경향을. 앞에 있는 내용 인간 경향일 수 있죠. 그쵸? 뭐 하는데? 너의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들 낚였을 거예요.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이래서 3점짜리인 거예요. 뒤에 내용을 봐도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B, C 둘 다 가능한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잠깐만.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미친놈처럼. 미안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될 수 있고 저거 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B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걸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한다는 거지. C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지만 좋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얘는 마이너스인 경향이고 얘는 플러스인 경향이에요. 그쵸? 자, 그럼 글쓴이가 정말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뭘까?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우리는 사실은 글의 내용만도 판단을 했어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B를 계속 읽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종종 남긴대요. 그 문제적인 관계를 단순히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들 스스로 그것에게. 그쵸? 혹은 누군가는 아마 계속한다는 거지. pouring 쏟아붓는 걸 돈을 어디에? 비즈니스에. 근데 어떤 비즈니스? 그것이 명백하게 나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인 마켓에서. 오케이 됐죠? B 내용 다 파악했죠? C 사실 너는 이용할 수 있대요. 이러한 사람 경향을 to your benefit 너의 이득에 like someone 누군가가 투자하는 것처럼 많은 양의 돈을 in a personal trainer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하기 위해서 그들이 follow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그들의 커미트먼트 헌신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거는 돈을 투자했다는 거겠죠. 너도 마찬가지로 또한 can invest 투자할 수 있다. a great deal 많은 것들을 upfront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너가 stay 머물기 위해 뭔가 길에 너가 되기를 원하는. 자, 너무 플러스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A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A가 뭔 내용인지 파악하면 돼요. 우린 지대명사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볼게요. A. 자, 지대명사가 어떤 걸 받고 있는지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sometimes 때때로 the smart thing 가장 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그만두는 거다.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A에선 그쵸? 앞에 부분에서 it has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갔는데요. 또한 그것은 될 수 있대요. 또한 tired가 그리고 play out argument가 뭔지 모르겠지만 tired랑 비슷한 거겠죠. sunk cost는 doesn't 항상 have to be a bad thing 나쁜 것만 되진 않는다. 자 여러분들 sunk cost는 항상 나쁜 것만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받아치는 this는 이것들이겠죠. 왜? 앞에 있는 것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뭔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가 중간에 껴야 되고 마이너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this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고 actually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 여기서 human tendency는 sunk cost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굉장히 되게 좋은 문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가르냐 A에서 평온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문제를 본 순간 1번, 3번, 5번을 찍었으면 그냥 답은 없는 거예요. A에서 우리가 무조건 결정이 나는 거고 A를 기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부분 그거로는 B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A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분명 C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A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지대명사 뿐만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출제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도.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답은 B, A, C였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순서 문제를 풀면서 항상 여러분들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스킬들은 사실 2점짜리들만 적용되고 3점짜리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 출제자 의도 파악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풀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 문제를 풀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방법 제가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9월 문제들을 통해서도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바이.